계단 아래의 불빛. 1장. 계단 아래의 불빛.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 수연의 운동화가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는다. 한 달 전, 이 계단을 처음 내려왔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다. 들어가자. 오늘도 지나가자.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노래방 문을 민다. 향수와 맥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수연에게 이곳은 꿈의 무덤이 아니라 현실의 디딤돌이다. IMF가 휩쓸고 간 1998년. 아버지의 작은 농장은 은행 대출과 사채에 허덕이고 있었다. 첫 딸은 집안의 기둥이다. 아버지의 말은 원망도 자랑도 아닌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다.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얼음을 채우고 리모컨을 나른다. 하루 16시간의 삶을 살아야 빚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든다. 친구들이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수연은 이미 2개의 직장을 오가고 있었다. 8호실 문을 열자마자 멈칫했다. 맨 끝자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인다. 종훈. 대학교 선배이자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가 갑자기 귀에 꽂힌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안녕.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발목을 잡는다. 야, 세팅이나 빨리 해. 의자 끝에 앉아 얼음통을 채우면서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다. 서로 모른 척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다. 종훈도 마찬가지였다. 잔을 들어올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왜 하필 여기에? 서대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그가 강남까지 와서 노래방에 앉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는 것. 리모컨을 정위치에 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얼굴 근육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뒤따라온다는 걸 배웠다. 생존의 기술이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8호실이 비워졌다. 수연은 테이블을 닦으면서 종훈이 앉았던 자리를 마지막에 치웠다. 의자에 남은 체온이 아직 따뜻했다. 복도에서 미자 언니가 어깨를 두드린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얼굴에 다 써있어. 오늘은 내가 마감할게.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들을 본다. 도시는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 수연처럼 누군가의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둔 사람들이 이 불빛 아래 살아가고 있다. 핸드폰에 아버지의 문자가 도착했다. 수고했다. 내일 새 송아지 보러 와라. 짧은 메시지였지만 오늘 밤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주었다. 집에 도착해서 일기장을 편다. 1월 15일 8호실. 예상치 못한 만남. 하지만 견뎠다. 내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펜을 놓고 내일의 알람을 맞춘다. 7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시간이다. 2장. 낮에 책상, 밤의 방. 오전 9시. 보험회사 사무실. 수연의 책상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도장을 찍고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확인한다. 기계적인 반복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안전하다. 노래방에서의 시선들, 술 냄새, 떠들썩한 소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점심시간. 동료들이 외식을 제안하지만 수연은 사무실에 남는다.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창밖을 본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저축 통장의 잔고를 확인한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오후 6시. 회색 코트를 입고 지하철을 탄다. 같은 노선, 반대 방향. 삶의 무대가 바뀌는 시간이다. 지하철 안에서 메이크업을 고치고 마음가짐을 바꾼다. 낮의 수연에서 밤의 수연으로. 노래방 직원 휴게실에서 미자 언니와 마주 앉는다. 오늘 컨디션 어때? 그냥 그래요. 얼굴에 피로가 쌓이고 있어. 무리하지 마. 미자 언니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 이 일의 생존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감정을 얼굴에 올리면 오래 버틸 수 없어.
손님들은 우리의 기분까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 수연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 시선은 항상 눈높이 아래로. 둘째, 손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게 하기. 셋째, 마음은 문 밖에 두고 들어가기. 넷째,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 사기. 다섯째, 집에 돌아가서 일기 5줄 쓰기. 이 규칙들은 족쇄가 아니라 버팀목이었다.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의식들. 그날 이후로 복도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어깨가 먼저 반응한다. 조문의 목소리일까?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모른 척하기. 내 일에만 집중하기. 호출벨이 울리면 바로 바구니를 들고 움직인다. 자정이 넘어가면 잠시 정적이 찾아온다. 단체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짧은 휴식 시간. 미자 언니가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말한다. 안색이 안 좋아져. 괜찮아요. 오늘만은 그 말 금지야. 두 사람은 잠깐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밤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새벽 3시 마지막 팀이 나간다. 정리를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 편의점에서 우유를 산다. 카운터 아주머니가 이 시간에 다니면 위험해요라고 말씀하신다. 그 한마디가 오늘 밤을 건너는 든든한 다리 같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속삭인다. 오늘도 지나갔다. 지나가게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내일도 이 실력으로 하루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기장에 적는다. 1월 16일. 규칙을 지켰다. 미자 언니의 조언을 들었다. 우유를 마셨다. 내일도 할 수 있다.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든다. 꿈속에서는 계단을 오른다. 아래가 아니라 위로. 3장. 8호실의 그림자. 사랑했지만 이제는. 화면 속 자막이 흔들렸다. 수연은 얼음 바구니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면서 바닥만 본다. 병뚜껑이 반짝이고 젖은 코스터들이 테이블 위에 작은 원을 그린다. 모든 것이 겹쳐 보인다. 8호실. 또다시 그 자리, 그 목소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될 줄 몰랐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회사 동료들과 함께다. 건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웃음소리가 기억을 밀어낸다. 번호 입력 도와드릴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리모컨을 잡은 손끝만은 차가웠다. 숫자를 누르는 동안 조문의 시선이 느껴진다. 누군가 직원분도 한 곡 어때요? 라고 외친다. 미자 언니가 재빨리 끼어든다. 직원은 노래 안 해요. 룰이거든요. 방의 분위기가 약간 차가워진다. 하지만 곧 다른 노래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다시 달아오른다. 얼음을 채우고 안주를 나르고 빈잔을 치운다. 기계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8호실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진다. 과거의 기억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다. 마감 시간이 다가온다. 영수증을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그동안 잘 지냈지? 수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 손님. 감사합니다. 손님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다. 거리두기. 때로는 거리가 구원이 된다. 동료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조문이 다시 말을 건다. 힘들어 보여. 괜찮아요. 적응했어요. 정말 괜찮아? 네, 정말.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이 힘들었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새벽 뒷계단에서 다시 마주쳤다. 조문이 먼저 말을 건다.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가줘. 짧은 대답 뒤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선다. 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도한다. 동시에 서운함도 느낀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버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간다. 과거의 장면들이 조용히 떠오른다. 그의 어머니가 건네주던 귤 한 봉지, 미루어둔 약속들, 길어져만 가던 침묵들. 오늘의 짧은 대화가 그 모든 기억들을 차분히 정리해준 것 같다. 삭제가 아니라 정리. 보관함에 넣어두는 느낌. 핸드폰에 미자 언니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내일 봐. 수고했어. 내일이 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일기장에 적는다. 1월 23일. 두 번째 만남. 생각보다 괜찮았다. 거리두기 성공. 내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 비와 우산의 거리. 금요일 저녁 비가 내린다. 매니저가 수연을 부른다. 누가 찾아왔어? 복도 끝에 종훈이 서 있다. 우산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밖에서 잠깐만. 비닐 차양 아래서 빗소리가 둘을 감싼다. 그날 미안했어.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다시 밥이라도 먹자. 제안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달콤한 기대는 쉽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지금 내게는 밤에 일할 시간이 필요해.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아니라 돈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내가 도울게. 돈 필요하면 빌려줄 수도 있고. 선이었다. 진심 어린 선이었다. 하지만 선의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네가 들어오면 나는 결국 내 탓을 하게 될 거야. 돈 때문에, 도움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그러면 우리 둘 다 망가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까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난 뭘 하면 돼? 아무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자기보호였다. 언젠가 내가 여유있게 웃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종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둘 사이를 채웠다. 알겠어. 내 속도로 살아. 기다리지도 마.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선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수연은 젖은 운동화를 내려다본다. 죄책감이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춘다. 경계선이 생겼다. 선을 긋는다는 건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지하로 내려간다. 내온 사이는 여전히 번쩍이지만 마음 어딘가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미자 언니가 물어본다. 괜찮아? 네, 이번엔 정말 괜찮아요.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한다. 타인의 도움은 나중에. 지금은 내 방식으로. 5장. 기록의 갑옷. 토요일 밤 술에 취한 손님이 수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는다. 사진 하나만 찍자. 예쁜데? 손목을 빼려고 하자 더 세게 잡는다. 비싼 돈 내고 왔는데 이렇게 무시해? 다른 손님들에게서 야유가 섞인 웃음소리가 들린다. 매니저가 들어와서 손님, 직원에게 손 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화장실에서 수연은 떨리는 손을 찬물에 담그고 손목에 붉은 자국을 본다. 미자 언니가 젖은 수건을 가져다 준다. 신고하자. 괜찮아요. 오늘만은 그 말 하지 마. 결국 그 손님은 퇴장당했다. 하지만 복도는 다시 평온한 척 조용해졌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벽시계를 본다. 2시간이 더 남았다.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질문을 던지자 답은 뻔했다. 농장, 이자, 생활비. 뻔하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제 새 송아지가 태어났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그 한마디가 어젯밤의 불쾌한 기억을 밀어낸다. 살겠다는 의지는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다. 저녁에 종훈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거절해줘서 고마워. 네가 현명했어. 답장하지 않는다. 대신 노트에 기록한다. 날짜, 방번호, 상황, 대응 방법. 기록은 무게를 종이로 옮겨준다. 마음의 떨림이 글자로 바뀌면서 조금씩 안정된다. 새로운 규칙을 추가한다. 위험한 상황은 반드시 기록하고 필요시 증거로 사용한다. 작은 별표를 그리고 밑줄을 긋는다. 방패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다. 6장. 두세 개의 리듬. 점심시간,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종훈과 마주 앉는다. 떡볶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한 달 만의 대화였다. 많이 바빠도 시간은 낼 수 있어.
우리 다시 함께하자.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다. 내 시간이 아무리 따뜻해도 내 시간이 빚으로 얽혀 있으면 우린 오래 갈 수 없어. 그럼 내가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림도 때로는 빚이 될 수 있어. 서로에게. 다음 날 새벽 아버지의 농장. 안개가 논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고 아버지는 허리보호대를 차고 사료를 나르고 있다. 수연도 옆에서 돕는다. 소들의 숨이 하얗게 새어나온다. 땀을 닦으며 쉬는 시간, 아버지가 조용히 말한다. 너도 살아라. 혼자서 너무 오래 버티지는 마라.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살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버티는 것이 사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본다. 들판이 멀어지고 빌딩들이 가까워진다. 두 개의 세계가 서로를 당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때가 아니다. 버틸 때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옛날 발라드가 흐르지만 수연은 얼음부터 채운다. 감정보다 움직임이 먼저다. 움직임이 감정을 통제한다. 마감 직전 매니저가 말한다. 손놀림이 많이 좋아졌네. 이제 진짜 프로 같아. 익숙함은 힘이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지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다음 달부터 야간 근무를 줄이기로 한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숫자가 나온다. 7장. 선택의 문장. 주말 밤 종훈이 노래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게. 오늘은 힘들어. 그럼 내일도 힘들 것 같아. 새벽 3시. 마지막 손님들이 나간다. 종훈은 여전히 골목에 서 있다. 다시 시작하자. 혼자 버티는 네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서 배우고 있는 중이야. 내가 나를 덜 힘들게 만드는 방법을. 수연이 고개를 든다. 내 다정함은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다정함을 갚아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린 서로에게 빚이 돼. 내가 너무 늦었나? 늦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달라진 것 같아. 종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네가 정한 거라면. 다음 날 수연은 매니저에게 말한다. 다음 달부터 야간 근무를 주 3일로 줄이고 싶어요. 미자 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잘한다.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더 받아서 수당을 올리고 주말에는 마트 계산대 알바를 추가로 하기로 했다. 숫자들이 새로운 패턴을 만든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빚의 모양. 밤 종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나도 네가 잘 살기를 바라. 연락은 잠깐 쉬자. 내가 진짜 괜찮아질 때 그때 인사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는다. 편의점 앞에서 미자 언니와 컵라면을 먹으며 웃는다. 내 리듬이 생겼네. 네, 이제야 제 속도를 찾은 것 같아요. 오늘도 라면을 끝까지 다 먹었다. 그것만으로도 선택을 지킨 셈이다. 8장. 계단 위의 새벽. 마지막 야간 근무. 계단이 예전보다 덜 가파르게 느껴진다. 네온 사인도 이제는 익숙한 배경이다. 점검표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무전기를 반납한다. 미자 언니와 손바닥을 맞댄다. 가끔 와. 커피는 내가 살게. 언니도 건강하세요. 지상으로 오르는 문을 밀자 새벽 공기가 쏟아진다. 하늘은 푸르지도 붉지도 않은 경계의 색. 골목 모퉁이에 종훈이 서 있다.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이젠 낮에 보자. 언젠가. 거리 감각이 정확하다. 그는 먼저 돌아선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법을 알게 됐다.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커튼을 젖힌다. 우유를 데워 마신다. 아버지에게서 사진이 온다. 송아지가 아빠를 쭉 뻗고 서 있다. 걷는다. 수연이 답한다. 나도. 수첩 마지막 장을 편다. 혼자 버는 시간, 혼자 사는 시간, 혼자 쉬는 시간. 선을 그었다가 지운다. 꼭 나눌 필요는 없다. 오늘의 질문 혼자를 선택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가? 답 혼자를 선택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해가 오르기 전 마지막 이자를 보낸다. 입금 확인 진동이 손바닥을 간지린다. 교육 신청 페이지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고 아래에 쓴다. 선물세 운동화 한 켤레.
걸음의 도구가 바뀌면 마음의 속도도 바뀐다. 새 운동화를 신고 문을 연다. 이번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 언덕 끝에서 도시의 낮은 숨소리를 듣는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 말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녀의 길은 계단 아래의 불빛이 아니라 계단 위의 새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속도는 오롯이 그녀의 것이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온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공기가 다르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다. 핸드폰에 새 메시지가 도착한다. 보험회사에서 온 정규직 전환 통보서다. 6개월간의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식 직원이 된다는 내용이다.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파트타임 동료 은정이가 언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한다. 네, 요즘 좋은 일들이 많아서요.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 아빠, 정규직 됐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한다.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살아라. 네, 이제 살 거예요. 제 속도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는다. 계단 아래에서 시작해서 계단 위에 도착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는 내 리듬으로 살겠다. 창밖으로 새벽이 완전히 밝아왔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수연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이번에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위로 향하는 길을 걷는다.